냉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뭐 하시나요? 저는 오늘 축가를 갔다 와가지고 축가를 갔다 왔어요. 오래가지고 그 뭐시겠냐? 옷차림이 조금 뭔가 집스럽지 않죠? 집스럽지 않은 옷, 치마, 그리고 화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지우기 전에 그냥 잠깐 켜봤어요. 밥을 근데 그 결혼식장에서 먹진 않아가지고 제가 한번 저녁 먹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녁 먹방? 나 근데 원래 먹으면서 라이브 잘 안 하긴 하는데 뭐 마시면서는 해도. 하지만 오늘은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먹어볼 음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먹어볼 음식은 짜잔, 연어입니다. 어제 샀어요. 어제 샀는데 그 뭐시갱이냐 한번 먹어보려고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배고파 죽겠네. 이 시간대는 근데 제가 라이브를 거의 처음 키나? 그쵸? 많이 안 키는 것 같아요. 제가 거진 보통 약간 주말 말고 평일이고 라이브 키는 게 켰다 하면 좀 늦은 시간? 막 9시, 10시, 막 11시 이럴 때 키는 것 같은데 오늘은 비교적 일찍 켰습니다. 맛있는 연어용 소스가 있고 간장 사시미, 생와사비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 먹을 때 초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초장을 제가 또 같이 샀지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걸 보고 있다고? 와우. 하이 사우디아라비아 헬로. 와, 사우디아라비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것 같아. 거기 몇 시일까? 자, 지금 소스를 그 연어 하면은 사실 이 알죠? 이 하얀 소스 이거긴 한데 하지만 난 초장에 같이 먹겠어. 왜냐하면 초장이 좋으니까. 그냥 뭐 소소히 잠깐 먹고 얘기 잠깐 하다가 끄겠습니다. 와, 이 시간대에는 사람이 되게 없구나. 처음 해봤는데 알게 됐어. 오히려 주말 저녁이어가지고 지금 저녁 먹고 다들 없을 시간이라 더 그런 건가? 거의 새벽 3시보다 없는데? 하지만 상관하지 않고 먹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피곤한 하루다. 뭐 한 거 없는데 원래 스케줄 같은 이런 뭔가 노래하는 뭔가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뭔가 하루 종일 거기에 신경을 엄청 빡 써가지고 좀 되게 기빠지는 것 같아. 초장을 왜 제가 먹냐고요? 저 초장을 좋아해요. 그냥 원래 음식은 자기 기호 아닙니까? 자, 한번 이 하얀 소스에 먼저 찍고 초장을 같이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옆에 같이 담았거든요. 배고파.
생각해보니까 나 오늘 첫 끼를 안 먹었어. 이게 첫 끼입니다. 맛있잖아. 맛있다. 여기 이거 저는 마트에서 연어는 처음 시켜봤거든요. 초장 연어는 처음 봐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초장을 찍어 먹든 간장을 찍어 먹든 지 맘이죠. 아유,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녁 드셨나요? 다음부터는 라방 할 때 아니야, 근데 나는 알리고 몇 시에 라방 합니다 약간 요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존나 이뻐 개 이뻐래. 뭐야 이거. 11년생인데 누나라 불러도 되냐고요? 11년생? 2011년생? 와, 몇 살이에요 2011년생이면? 나 요즘 2000년대생 2000년 정도 되는 친구들이랑은 일하다 보면 꽤 마주치는 것 같은데 2011년은 10년 넘어가는 거는 또 처음 보네. 와, 몇 살입니까? 20살도 안 됐나? 14살? 와. 와, 14살인데 어떻게 내가 누나야. 최소 이모지. 아니, 선생님. 14살이면. 와, 내가 20살 되자마자 엄청 일찍 애 가지면 내가 엄마네. 엄마 나이네. 만약에 내가 엄청 일찍 애를 낳았다 치면. 와. 대박인데? 중학교 1학년이 나를 알아? 중학교 1학년생이 저를 아는 것도 좀 신기한데요? 난 어떻게 알아요, 친구? 누나라도 불러도 되냐 이런 말은 또 어디서 배웠대? 중1이? 귀엽다. 25년도, 그러니까 06년생이 20살이에요? 와, 06년생이 벌써 20살이야? 미쳤다. 20살 06년이야? 와, 미쳤다. 아, 오캬로 알아요? 유명해요? 아, 진짜? 와, 중학교 1학년한테도 유명한 나 어떤데? 중1이 아는 나 어떤데? 와, 근데 진짜 까마득하다. 11년생은 11년생이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생소해. 중학생 팬이 예전에 라디오에서도 있었어요? 아, 진짜? 헐. 그런가? 나 그렇게 막 어린 팬이 막 많고 이런 편은 아니었는데. 저번에 한번 와주셨던 초등학생 팬이 있었고, 엄마가 제 노래를 들으시는데 옆에서 듣다가 팬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 공연에도 와줬어요. 아, 너무 귀여웠어. 초등학생이었어. 아, 너무 웃겨. 오카를 모르면 뭐? 오카를 모르면 오카. 아, 선생님. 피디님. 넥슬라이스. 아, 지금 저 이상한 드립하신 분이 저희 유튜브 함께 하시는 그 피디님이거든요. 아, 저런 아재 개그 어디서 도대체 배우는 거야. 미쳐버려. 아, 제가 어제 여기서 영상 찍었거든요. 집들이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 집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들이 영상 같은 걸 찍은 적이 없었어가지고 유튜브 이제 새로 하니까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소개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러는데 아, 계속 저런 이상한 아재 개그를 계속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제도 계속 막 이러다 내가 같이 약간 스며들어가지고 나도 아재 개그 하고 있었어. 레나 미모 너무 성스러워요. 저를 홀리니까. 아, 선생님
선생님까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아재 개그 넣어두세요. 당신과 나나는 아직도 친구인가요? 아마도 그럴걸요? 손절한 건 아니니까 친구지 않을까요? 이제 라이팅이요? 아재 라이팅? 아재 라이팅 그만해. 진짜 어떻게 결혼했지? 저분 그 기혼이시거든요. 결혼하셨거든요. 저 개그를 어떻게 아내분은 어떻게 받아주시는 걸까? 아이도 있는 걸로 아는데. 연어예요, 연어. 그러면 밥을 못 먹어서 이걸 먹으면서. 맞아요. 이 연어 소스가 있는데 제가 초고추장을 좋아해서 회 먹을 때 초고추장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먹는데 맛있는데요? 레이나는 95점짜리예요. 5점이 없으니까. 진짜 저런 거 어디서 보는 거야, 진짜. 너도. 연어 좋아하는, 연어 좋죠. 회는 잘 먹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죠. 막 개불 이런 거 막 못 먹는 건 아닌데 굳이 먹진 않아요. 즐겨 먹지 않아. 그냥 있으면은 한 입 먹을까 말까 정도? 저는 그냥 이런 생선회류를 먹습니다. 맛있다. 뭐 먹으면서 라이브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그쵸? 멍게해삼 이런 거 딱히 그냥 광어 그냥 사시미 뭐 이런 거. 그래서 메인 메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전 약간 이러고. 아라 팬도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사랑했고 한마디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Thank you so much. 와우. 사우디아라비아 가본 적은 없지만 Thank you. 이거 후기가 좋던데 진짜 맛있네. 배민마트에서 샀는데 이걸 다 먹고 나면 후식도 먹을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이게 결혼식장에서 그 호텔이었는데 식사가 나왔는데 이게 결혼식에 혼자 갔었다 보니까 바로 옆에 막 그 혼주분들 앉아 계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거기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축가하고 왔어요. 근데 축가를 제가 성시경 선배님의 두 사람을 했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노래인데 듣기만 들었고 제가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노래라서 좀 부담이 많이 됐어요, 이번에.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제가 좀 부담도 되고 욕심도 나고 이래서 그 인스트에다가 코러스도 녹음했거든요. 그저께 새벽인가에 약간 때로는 이 길이 할 때 그 화음으로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이거 코러스도 녹음하고 마지막 그 후렴에는 이 길이 뚜루루 뚜루루루 뭐 이런 그 부분이 있어요. 성시경 선배님 원곡 들어보면.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코러스를 녹음을 했거든요. 뚜루루 뚜루루루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화음을 해갖고 하여간 코러스를 했는데 축가에다가 제가 인스트 코러스를 해본 건 또 처음인 것 같아. 그만큼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안 해왔던 노래라서. 연습도 한다고 가사도 막 외운다고 막 겁나 외웠는데 다 외웠거든요, 솔직히. 근데 혹시라도 약간 긴장해서 틀릴까봐 그 보면대를 준비해달라고 해서 그 패드에 그 가사를 두고 부르긴 했어요. 한 2번 정도 쳐다봤나?
이게 다 외워도 순간 긴장하면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가사에 전 좀 취약하거든요. 가사 잘 못 외우는 편이어서 어쨌건 예비용으로 그걸 놔뒀고 노래 불렀는데 이게 이 MR이 너무 여자 키치고 좀 낮았나 봐. 조금 더 높은 걸 했었어야 됐나 봐. 그 음이 조금 높아지는 데는 괜찮은데 제일 처음에 뭐냐 지친 하루가 가고 여기가 약간 어느 정도 음이냐면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음인 게 진성으로 내도 좀 애매하고 너무 낮아서 가성으로 내면 안 들리고 약간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습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코에 걸어가지고 계속 소리 막 지친 하루가 가고 뭐 이러면서 연습을 엄청 했는데 막상 실전 가니까 딱 시작을 했어. 근데 마이크가 그렇게 잘 안 들리는 마이크였어. 좀 소리를 내줘야지 들리는 마이크였고 뭐 거긴 당연히 인이어 이런 건 없으니까 축가 마이크는 사실 음향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딱 지친 하루가 가고를 되게 조그만하게 불렀는데 딱 그 순간에 바로 뒤쯤 뭔가 체감상 바로 뒤에 있는 어떤 애기가 있었나 봐. 갑자기 애기가 뭐라 말을 하는 소리가 딱 뒤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약간 집중을 초반에 조금 하려고 엄청 애먹었어. 근데 한마디 딱 했는데 순간 딱 그렇게 집중이 흐려졌어. 애기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쩌냐나 약간 이런 애기 목소리가 탁 들렸거든요. 그래서 눈 감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 난 집중해야 돼 이러면서 하나의 그림자 이러면서 엄청 불렀는데 초반에는 하여간 좀 너무 낮아서 아마 좀 가사 전달 같은 게 좀 덜 됐을 것 같고 그는 오늘 모두 기억해줘 여기부터는 그냥 이렇게 뿌르륵 부르는 거라서 거기부터는 아마 들리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 신랑님 그걸로 간 건데 사실 친한 분은 아니에요. 제가 일적으로 만났던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일적으로 같이 만났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한다 라고 해서 축가를 부탁하셔서 결혼하신다면 축하드린다 하고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부분도 당연히 처음 뵀는데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신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중간 넘어가서는 저도 눈을 뜨고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근데 신부분이 좀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시고 그리고 이 노래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 노래를 픽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곡을 보냈거든요. 그 중에서 이거를 해달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어. 따라 부르시더라고. 때로는 이 길이 이 부분을 그래서 입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길래 이 곡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잘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최선을 다해봤으나 하여간 만족스럽진 않았다. 결혼식 가면 기분이 어떠냐고요? 결혼식 가면 기분이 묘해요. 약간 훈훈하다 약간 이런 느낌? 아름답다. 한 쌍이 결혼을 하는구나. 그리고 남의 결혼식인데도 이게 그 신랑 신부 부모님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드릴 때는 항상 좀 뭔가 친한 사람이면 더 약간 감정이입이 엄청 되는 것 같고 친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좀 찡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에 함께할 짝을 찾은 게 굉장히 멋진 일인 것 같다. 부럽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결혼 계획이요? 비혼주의는 아닌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언제 결혼을 할지. 다음 주 노빠꾸 탁준 맞아요. 수요일날 그거 예고편은 나왔던데 다음 주 수요일날 노빠꾸 탁준에 나옵니다.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도 거의 나중에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헤헤헤 이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웃기진 않을 겁니다. 채정이가 살아서 다행이에요. 개편에 건벽 오래 하시는데 안방마니까. 그러니까 어머, 내가 이거 뭐야, 채팅 보려고 올리다가 이상한 거 켜버렸네. 필터를 켜버렸다. 필터가 켜졌다. 얼굴이, 그죠? 이거 어떻게 다시 또 바꾸냐?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스크롤 하면은 필터가 이렇게 켜지고 막 꺼지고 막 이러더라고. 지 맘대로. 아니, 나 오늘은 기본 카메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필터를 켜버렸네. 저번에도 그래서 한참을 찾았는데, 근데 오늘은 아유 뭔 필터야 이러고 그냥 기본 카메라를 켰는데 의도치 않게 필터가 켜졌네요. 잠깐 이렇게 있자. 맞아요, 저 약간 신문물 이런 거 약해요. 유행 신문물 이런 거. 아, 원희 콘서트요. 이번에는 안 갑니다. 지금 거의 두 번? 세 번? 두 번? 하여간 꽤 많이 간 것 같은데. 엥? 이번 주에는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유튜브 촬영하고 오늘도 축가하고, 그래서 하루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 연어 먹고 있어, 언니. 이거 배민 그걸로 처음 사봤는데 되게 맛있다. 이거 나중에 언니도 시켜 먹어. 먹을 수 있으면 가서 먹으면 더 좋고. 어때? 심심하진 않아? 끝! 생각보다 이거 금방 먹네. 근데 왜 제 첫 끼입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맞아요, 오늘 착장이 축하 착장이라 좀 세팅을 해가지고. 아 근데 이게 필터가 켜지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하긴 한데 뭐라 그래야 되냐, 약간 꼴뚜기 같은데? 약간 꼴뚜기처럼 돼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요? 저 잘 몰라요. 정보 없어요. sorry. 가보질 못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그냥 좀 뭐랄까 부유한 느낌? 그런 느낌 아닐까? 연어를 다 먹었으니까 저는. 근데 이거 어떻게 끄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갑자기 필터가 켜졌는데 끄는 방법은 모르겠어. 이거 어떡하나. 두바이 초콜릿? 그게 사우디에서 유명한 건가? 그런가요? 거기가 약간 원조인 건가? 오사카에서 보고 있어요. 와우, 오사카. 곤방와. 오사카 좋지. 이거 어떻게 끄지? 필터? 뭘까? 됐다. 껐다. 이거 있다가 없으니까 되게 뭔가 하찮아 보인다. 아, 축가요. 제가 아까 설명하고 있었는데 성시경 선배님이 두 사람을 불렀는데요. 그냥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너무 낮았어, 음이.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 이 노래를 또 부를 수 있게 되면 키를 조금 올려야겠어. 너무 낮아. 자, 2차 먹방은 후식 딸기입니다. 이거 그 마카오 한 게 너무 맛있어요. 오사카에서는 레이나님을 만났습니다. 아, 혼도? 옛날에 만났나 보다.
아 맞아. 일본 간 거. 일본 간 것도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찍었는데 그 뭐냐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어우 기 빠져. 오늘 너무 뭔가 신경을 썼더니 기가 빠졌어. 일본 영상이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주 우당탕탕탕 난리 나요 진짜. 저 유튜브도 그 곧 나옵니다. 한 다음 주? 다음 주 정도에 유튜브도 이제 새롭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스태프분들과 유튜브를 열심히 해볼 예정이니까 많이 봐주시고 소문도 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그동안은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예전에는 하기도 했었는데 뮤지컬 하면서 바빠져서 유튜브를 이제 못했죠. 뮤지컬하고 라디오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할 만한 이제 물리적 시간이 없어서 안 한 지가 꽤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래도 작년에 소소하게 커버곡 같은 거 제가 찍고 제가 노래 부르고 편집하고 해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올리는 소소한 커버곡 같은 것들만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스태프분들이 좀 합류를 해서 이런저런 영상을 올릴 것 같고 근데 뭐 커버곡도 한 번씩은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또 앨범 준비하고 이러면 또 그런 것들도 하고 여튼 유튜브를 다시 하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축가 영상은 올라가진 않습니다. 처음 영상은 그 저저번 주인가? 그 같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향후 유튜브 계획에 대한 회의 미팅하는 영상이 아마 올라갈 거고 다음 주쯤에 올라갈 거예요. 다음 주 초에.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소소한 일본 영상이랑 집들이 영상 집에 어제 와서 촬영한 거 올라갈 거고 피디님이 이상한 아재 개그 들으실 수 있고 협찬이 있었어서 그것도 뭐 같이 녹여내고 집에 이런저런 구석구석 소개하는 뭐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그거 올라가고 약간 그 부제라고 해야 되나? 그 아임 레이나의 뭐 할 레이나 편인 거예요. 이 지금 컨셉이. 그래서 하루에 뭘 할 거냐 오늘 뭐 하지를 이제 좀 고민하는 그래서 뭐 할 레이나입니다. 부제가.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뭘 할 수도 있고 다른 집이요? 아니요 저희 집 소개. 다른 집을 소개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 집 소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집에 집을 이렇게 천천히 소개한 적은 아직 없었어서 이름은 야스민. 아랍어 이름이라고 합니다. 야스민 헬로우. 활동하는 연예인은 그쵸 유튜브 관리가 잘 안 되죠. 아무래도 그쵸 이게 본업이 유튜버 그러니까 유튜브만 집중할 수 있으면 사실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저거 하는 저 같은 약간 그런 스타일은 집중하기가 좀 어렵죠. 계좌에 얼마 있냐고요? 모르겠네 지금. 그렇게 많이 없지 않지 않을까요?
같이 찍었던 집이 아니라 이사한 곳이라 가은이랑 네 가은이랑 찍었던 게 2번 있었을 텐가? 더 있나? 몇 번 찍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은 공개를 막 뭐 그냥 인스타 스토리 정도? 청소했다 뭐 이 정도만 했었고 영상으로 담아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관리자 어떤 관리자요? 유튜브는 이제 그분들이 같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미팅도 하고 있어요. 저의 요즘 일상은 일, 촬영, 미팅, 일, 촬영, 미팅, 달리기, 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제일 즐겨 듣는 혹은 부르는 노래, 제일 즐겨 부르는 거는 제가 오늘 했던 축가 때문에 연습한다고 성시경 선배님이 2사람을 이번 주 가장 많이 불렀고요. 즐겨 듣는 노래는 요즘 적진님 앨범을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 정규 앨범이 나오셨는데 타이틀곡 그리워도 좋고 뭐 전곡이 다 좋아요. 전곡이 다 좋은데 그 곡은 진짜 타이틀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 발자국이었나? 발자국도 있어요. 그 곡도 되게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고 하여간 적진님 앨범을 많이 듣고요. 울산에는 가끔 오시나요? 울산 최근에도 갔었어요. 한 저번 주? 저번 주인가 그게?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저번 주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사드리러 가시기 전에도 한번 갔었고 그때 울산에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갔어요. 그래서 울산을 뭐 그대로인 것도 있고 좀 바뀐 것도 있고 집도 오랜만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양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원래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정도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좀 돌아가신 한 분이라도 돌아가신 분들이 꽤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안 다가온 그 뭔가 공포? 약간 무서움? 가늠이 안 되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가시면은 어떤 느낌일까? 엄청 후회되겠지? 뭐 약간 이런 거? 바빠서 못 찾아뵙고 이런 거 엄청 그렇겠지?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돌아가시니까 비슷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천만다행히 계실 때 제가 부산을 엄청 급하게 갔었거든요. 손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보내드리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저번 주도 계속 주말에 KTX 타고 부산 왔다 갔다 막 울산 왔다 갔다 한다고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주말에 뭔가 이렇게 쉬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뭔가 했어. 이번 주도 그렇고. 아휴, 여러분 다 그런 거죠. 원래 처음과 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살아 계시면 부모님한테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잘해주세요. 내일은 집콕하면서 좀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커버하고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똑바로 못 쉬는 병이 있어요, 제가. 약간 뭐가 쫓아오는 거 마냥 쉬면은 죄짓는 느낌이어가지고. 준비 중인 거요? 저 요즘 준비 중인 거 뭐가 있었죠? 뭐가 있나요? 유튜브 이제 촬영은 했고 곧 나올 예정이고요. 노빠꾸 탁주연 찍었고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올 예정이고요. 기획사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준비라면 준비겠죠? 하게 된다면은 뭐 앨범으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본업도 함께. 저는 라디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쉬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저는 매일 출근하잖아요. 약간 회사원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근 시간은 좀 제가 짧겠네요. 회사원분들보다는. 그래도 매일 가는 거는 그러니까요. 주말 빼고 매일 가니까. 공연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녹박꽃 출연, 네 맞아요. 저번 주였나? 찍었습니다. 아 이제 좀 배가 부르다. 배가 너무 고팠는데 이제 좀 배가 불러. 배가 고파서 그래, 힘이 없어서 노래를 더 못했나봐. 또 준비 중인 건 아니고 나올 거는 그거 저번 주에 아마 그거 방영된 것 같은데 제가 그 일본 도토리현에서 찍은 그 무슨 촬영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마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근데 그 딜라이브 채널에서 먼저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은 아직 안 올라오고 좀 뒤에 올라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방송 말고 그냥 본방 개념인 거죠. 그래서 유튜브 올라오면 그때 또 보셔도 되고 그렇답니다. 그 영상도 네 재방도 하나요? 그렇군요. 저는 근데 심지어 저는 못 봤어요.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재밌게 찍었어요. 스태프들이랑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서.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이렇게 뭔가 복잡하니까 그죠? 유튜브 올라오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저도 못 봤으니까요. 저 일본어 하는 게 나오나요? 사실 생각보다 막상 가서 오랜만에 일본어를 하는데 간단한 것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알아들어도 스태프분들이 이제 특히 편집하시는 분, 뭐 PD님이나 이런 그런 분들이 이제 일본어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화로 찐으로 이렇게 일본어로 회화를 해버리면 이분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좀 한국어로 말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그 통역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편집할 때 본인이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로 해서 통역을 이렇게 거쳐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를 조금 덜 한 겁니다. 그게. 네. 알아들었는데도 그냥 한국어로 말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고 근데도 이제 저도 모르게 통역을 하려 그러면 이게 좀 텀이 있잖아요. 한번 들어야 되고 또 전달해서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흐름이 끊기다 보니까 간단한 대답이나 이런 거는 저도 모르게 일본어로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좀 습관이어서 나갔을 것 같아. 아직 못 봤어. 일본 활동한 거 도움 그쵸 많이 됐죠. 저는 일본 활동을 했었고 또
애프터스쿨로 그 일본에서 콘서트 할 때는 한 달 정도 넘게 막 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예 그냥 한국에 한 번도 안 들어오고 한 달을 내리 체류한 거거든요. 일본 스태프들도 많고 그러니까 회화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뭐 헤어 메이크업 할 때도 그들이랑 소통하고 이러니까 그 해주는 언니가 한 명 있긴 했는데 모든 걸 다 그 언니를 통할 수 없으니까. 그쵸. 일본 앨범도 몇 개 냈죠. 꽤 많이 냈어요. 그래서 한창 활동할 때는 사실 일본어 더 많이 잘했는데 지금은 뭐 다 까먹었죠. 그쵸. 무조건 늘죠. 그 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 그 나라 사람이랑 사귀어라 이런 말이 있잖아. 교류를 회화를 하면은 그 언어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꽤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탁탁탁 바로 들리고 말할 때도 이제 뭔가 요조조조조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아유 그게 뭐 벌써 10년이 뭐 이렇게 넘었으니까 사실 안 쓰면 또 까먹잖아요. 까먹었죠. 많이 까먹고 근데도 신기했던 게 제가 한 10년 정도 만에 그 제가 작년에 교토를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 저랑 친한 동생이랑 교토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친구는 영어는 좀 하는데 일본어는 아예 못해서 제가 일본어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10년 만에 해도 이상하게 신기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가 신기했어. 뭐지? 내 안에 있는 그 약간 그게 나와가지고 막 일본어를 하더라. 그 너무 신기했잖아. 그래서 거기 막 사람들이 "헉, 일본어 잘한다고. 일본 그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 그 나라 언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그때 막 레슨도 받고 그랬었어. 생각해보니까. 회사에서 레슨 받아줘서 일본어 이렇게 따라락 다 공책에 엄청 필기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보다는 회화가 짱이에요. 이거 뭐 아무리 막 단어 외우고 막 이거는 뭐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회화로 그냥 부딪히는 게 가장 빠르다. 그렇습니다. 주디는 당시에 푼피는 왜 입장을 썼지? 왜지? 중국어도 그래서 막 한때 약간 했었는데 약간 비슷한 거 몇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생활 언어 그쵸. 길을 잃지 않을 정도는 할 수 있죠. 아, 약간 영어권에서도 활동했었으면 영어가 좀 늘었으려나? 영어는 사실 많이 쓰이니까 잘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일본어도 뭐 쓰임이 있긴 하지만 영어가 쓰임이 더 많으니까. 아 이제 배부르다. 2개 남았으니까 이거는 먹어야겠다. 배불러. 내가 부릅니다. 이게 다시 제가 한 3번째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유튜브 영상은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스트리밍 할 때도 느꼈고 이렇게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언제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게 다 다르니까 말을 해드려도 같은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셔. 네. I'm 레이나는 다음 주에 올라옵니다. 기다려주세요. 영어를 배워도 일본과 중국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뭐 그 나라 빼고는 영어권 나라가 훨씬 많으니까. 아 쥐었어. 안돼 안돼. 과일물 튀면 잘 안 쥐는데. 빨리 수습해야 돼 이거는. 투면 안 돼. 아이 진정. 이따가 조금. 에이. 자 이제 나의 마지막 딸기를 먹어보겠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네요 이제. 끝. 휴. 마지막으로 커피를 가져오겠습니다. 코스 요리가 뭐야? 제가 아까 이거 하기 전에 커피를 타놨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배불러. 와 진짜 배가 많이 부른데?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따가 먹어야지 하면서 이거를 타놨어요. 조금 물을 더 넣을게요.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30대 중반이 맞으신 거죠? 그럼요. 30대 중반이죠. 제가 30대 중반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십니까? 착장이요? 아, 위에 거는 산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 이거 W 컨셉에서 샀는데. 좀 오래됐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긴 한데 죄송해요. 브랜드는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알고. 밑에 거는 기억난다. 이거는 그 쇼핑몰 중에 그 석쿠키라는 뭔가 좀 뭐랄까 되게 막 아기자기한 막 옷들 많은 그런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서 샀습니다. 맞나? 맞겠지? 아닌 거 아니야? 맞아야 해. 여튼 거기서 옷 몇 개 샀어가지고 아마 맞을 거예요. 위에 거는 모르겠고. 20대 후반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20대 후반? 20대 후반까지는 뭐 그치. 좀 겨뤄볼 수 있겠지. 그 정도는 뭐.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더 동안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나이를 먹고 주름도 늘어나고 피부도 푸석하고 같이 나이가 먹어갑니다. 그리고 좀 뭐랄까 직업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젊게 산다고 해야 되나? 이 직업이 젊게 산다? 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뭐랄까 자유로운 직업이라 뭐가 자유로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알 수 있겠다. 이게 저희 직업은 계속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그쵸? 관리를 해야 되는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계속 보고 내가 모니터를 하고 관리를 하니까 그래도 조금 덜 노화가 오는 게 아닐까? 아님 말고.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좀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얼굴이 뭐 턱이 짧고 이렇게 좀 동그랗고 그러면은 동안형이다 라고 다들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겨서 막 그런 식으로 생겨서 제가 봤을 땐 그냥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관리를 받거나 받았던가 해서 그래요. 근데 막 관리를 막 미친 듯이 받진 않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뭐 직업이 그러니까 뷰티 디바이스도 있고 하긴 하는데 붓기 빼고 뭐 하고 한 번씩 뭐 레이저 같은 것도 하고 관리를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에서 오는 그 유형인 것 같아요. 유형. 그 왜 좀 우아하게 생긴 타입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이러면은 좀 동그람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약간 동글동글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길쭉길쭉한 것보다는 동글동글한 게 좀 그런 느낌을 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근데 저도 나이 먹는 걸 느껴요. 확실히 이게 하루하루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거 관리를 내가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난 좀 반성해야 돼.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제가 약간 좀 뻗어버리거든요. 그거에 약간
좋은 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졸리다 이렇게 해서 스르륵 잠드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저는 꽤 종종 그냥 약간 블랙아웃 돼요. 기절을 한다 그러죠. 그냥 잠깐 있다가 이렇게 없어, 기억이. 그냥 잠드는 거예요. 피곤할 때 특히 그런데, 그걸 알아서 사실 오자마자 바로 씻고 이렇게 막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조금 게으름 피운다고 핸드폰 보고 약간 안 씻고 있어. 그러다가 잠든 적이 꽤 있어요. 그럼 이제 화장을 못 지우고 자는 거지. 근데 그러면 아침에 깨진 않아. 꼭 한 3시간 자면 깨요. 새벽에 무조건 깨. 그럼 이제 그때 화장을 안 지우고 잤네. 그래서 뭐 그때 일어나서 막 씻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피부에 화장하고 자는 게 되게 안 좋거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서 화장을 못 지우고 그렇게 잠을 자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관리를 한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양심이 찔리네요. 그렇습니다. 푹 자고 그런 거 없다고요? 그냥 부모 덕을 잘 받았다고? 피부 좋은 사람들은? 근데 피부도 솔직히 좀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타고나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래요. 엄청 나쁘지도 않고 피부가 엄청 좋지도 않고 그냥 그 사이 어딘가야. 근데 타고난 사람들 보니까 뭘 해도 좋더라고. 그러니까 술을 먹고 담배를 펴도 피부가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타고나는 거구나. 남들이 피부과 가가지고 막 뭐 해도 저 타고난 걸 이기긴 힘들군,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도 그냥 그래요. 그냥 뭐 중간 어딘가입니다, 진짜로. 지금은 사실 화장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피부가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매끈해 보이겠지만, 생얼은 그냥 그래요, 피부. 그리고 나이 먹으니까 뭐 이런 트러블 같은 게 나잖아요. 그게 잘 안 져. 흉이 남아. 이게 그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 맞죠? 팩트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막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이마에 여드름 나고 이런 거는 다 없어지더니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뭐 이런 뾰루지 막 하나 나면은 재생이 안 돼. 그게 다 흉이 되는겨. 그래서 피부에 뭐가 자꾸 약간 그 여드름 흉 같은, 트러블 흉 같은 것들이 막 남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엄청 좋은 피부는 아니에요. 그냥 컨실러로 가려야 됩니다. 나이 먹었어. 엎드려 자다가도 베개사슬 생기면 오래. 그니까 이게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는 거라니까, 그거. 그쵸? 이렇게 눌리면은. 예전엔 바로 이렇게 뿅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반나절이 지나야 돌아온다고 한다. 노르르.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 나이가 먹는 거죠. 나이가 먹는 거는 그냥 하느님의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누구나 나이를 먹고, 그렇잖아요. 나이를 안 먹고 불멸하는 사람이 없잖아. 아직까지 없잖아요. 다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나이를 먹기 때문에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아까 전에 2011년생? 지금 중학교 1학년? 좋은 나이다. 그 친구도 나이가 듭니다, 언젠가는. 다음 달에 안면거상을 하러 간다고요? 어머, 몇 살이신데 안면거상을 하셔? 안면거상은 그 약간 연세, 나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던데, 아무래도 뭐 레이저나 이런 시술적인 부분보다는 아예 좀 물리적으로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데미지를 줘야 된다 그래야 되나? 연세가 있으시면 이런 걸로는 잘 안 올라가니까 이렇게 거상을, 이렇게 피부를 당기는 그런 수술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하시려면 보통은 그쵸, 젊을 때 별로 안 권하던데, 우리 엄마 나이 정도? 좀 은근 화려해요. 이게 제가 오늘 축가를 하고 와가지고 좀 의상이 집에 입기에는 너무 과분한 의상이죠. 집에서 입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의상을 제가 지금 입고 있습니다. 바로 거의 축가하고 와서 바로 킨 거여서
그래서 이렇습니다. 의상이. 네. 그래도 축가로 가는데 좀 예쁘게 입고 가야죠. 평소에 저는 그냥 뭐 셔츠나 그냥 이러고 다니지만 그래도 결혼식에 갈 때는 요런 느낌으로. 네, 전 결혼식 6시인가 그랬어요. 좀 요즘은 저녁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목도리 없는 걸 볼 수 있냐? 목도리? 아, 목도리가 이건가? 이거? 이거 없는 거? 아, 이 블라우스 산지 제가 오래됐긴 했지만 특징이 양면으로 입을 수 있어요. 이게 앞뒤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입어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약간 목까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이건 없고. 근데 저는 그냥 부인에게 좋아서 이렇게 입는 건데 없앨 순 없어요. 얘는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걸 없애고 싶으면 뒤로 입으면 됩니다. 다시 바꿔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다른 느낌을 내볼 수는 있겠죠. 축가를 해주셨으니 랭디에게 큰 선물을 해주실 거라고요? 큰 선물 안 해주시고 그냥 거마비를 주셨습니다. 거마비를 받기로 하고 간 거여서 예. 용돈을 벌고 왔습니다. 건별 보면 모자를 아, 맞아요. 저 모자도 좋아합니다. 모자도 자주 쓰고 좀 약간 그런 거 많이 해요. 가리는 거 많이 해요. 모자 쓰고 안경 쓰고 막 약간 더할 땐 후드 쓰고 막 그렇습니다. 결혼식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쁜 데서 했어. 막 엄청 막 이렇게 조명 있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예쁘다. 그러십니다. 난 이제 뭘 해야 되지? 이제 씻고 잠깐 있어야겠다. 멍하게.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나 숲이나 그런 걸로 볼 수 있나요? 건별 유튜브나 숲이나. 건별 유튜브? 건별 라디오는 월화에는 유튜브를 켜요. 2부에. 그러니까 제가 7시부터 생방을 하는데 8시부터 9시까지 하는 그 2부는 국방 FM 유튜브를 가면 지금 KFM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튼 유튜브를 키고요. 수목금 토요일은 이제 보라는 없고 96.7MHz죠? 아마 안 바뀌었지? 4년 동안 하니까 헷갈려. 이게 바뀌었나 싶어서 96.7MHz로 듣거나 아니면 별사탕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이용하시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낙타님 나오실 때는 왜 보라를 안 하냐고요? 뭐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요. 보통 이게 뭐 라디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매번 보라를 다 키진 않아서 처음에 제가 여기 올 때도 일주일에 그때 최대 3번이었나? 이게 보라를 계속 키면 화장도 계속하고 하여간 뭐 크게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아마 일주일에 2-3번 정도를 키는 걸로 얘기를 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다른 시간대 분들은 보라 안 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궁금하셨구나. 그게 원래 유정이랑 같이 할 때는 켰었지 않나? 아, 나 기억이 안 나. 안 켰었나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4년 동안 하니까 계속 개편이 되면서 뭐가 많이 바뀌어갖고 저도 지금 약간 섞여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래 그 라붐의 유정이란 친구랑 그 최낙타랑 같이 저랑 셋이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개편되면서 유정이가 가면서 낙타랑 저만 같이 하게 된 건데 그래 맞아. 그때는 켰었죠. 그러니까 이게 개편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에요. 그냥 인원 교체는 뭐 사실 다른 분들이 정하는 거라. 근데 저는 뭐 그 섭외라던가 뭐 인원 교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권한은 저한테 없는데, 그 뭐냐,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라디오는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되게 게스트 한번 인연 맺으면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스트의 편의도 많이 봐주려고 되게 애를 쓴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녹음할 때 한 번씩 있는데 제 스케줄 말고 게스트분들이 그 스케줄이 있을 때도 녹음을 꽤 많이 하거든요. 한 번씩. 근데 그때는 막 많으면 막 3주도 그때 막 녹음하고, 그때 한 번은 그러셨구나. 하여간 제가 예전에 MBC에서 고정했을 때는 제가 뭐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쉬어야 돼가지고 스케줄 때문이었을 거야, 예전에. 근데 바로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오래 게스트가 오랫동안 무슨 스케줄이 있고 이래가지고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DJ니까 뭐 데이터를 쓰든 뭐 녹음을 하든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런 거 다 해주시는 거 보고 게스트 스케줄까지 이렇게 맞춰주시고 되게 많이 이렇게 잘 하신다, 이런 느낌? 보통은 그렇습니다. 생방하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채정이 보라 하는 날 채정이 샵 따라가서 메이크업을 받는다고요? 누가요? 본인이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맞아요? 맞아. 채정이는 항상 라디오 올 때 헤매를 받고 와. 대단해. 저는 귀찮아서 그냥 제가 일부에 노래 나갈 때 대충 하자는 거거든요. 약간 그래, 보라니까 화장은 해야지 그래도, 약간 이러면서 하는 건데, 채정이는 맨날 헤매를 받고 와서 정말 부지런하구나 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님 그만둔 지, 그쵸, 유정이는 꽤 됐지 않나? 지금 거의 1년 되지 않았나요? 이게 4년 정도 하면은 기억이 잘 안 나. 이 타임라인이 없어져. 코너 조금 바뀔 거예요. 코너가 아마 조금 내용이 바뀔 겁니다. 이번에 그 게스트 교체는 없는데 코너는 좀 바뀐다고는 알고 있어요. 헤메쌤하고 최정희가 맞아요. 그 헤메쌤 분들이 엄청 채정이한테 이것저것 시켜보는 걸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는 그런 분들인가 봐요. 저는 그냥 대충 합니다. 연기하는 코너들이 좋다고요? 꽁트 재밌죠? 이제 꽁트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뭔가 꽁트 하면은 내가 막 술 취한 연기하거나 막 역정 낼 때, 그때 되게 메소드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럴 때 연기 잘한다는 말을 엄청 해. 왜일까? 나는 술도 잘 안 먹고 화도 그렇게 내지 않는데 어째서 그 연기들이 가장 메소드처럼 느껴지는 걸까? 감정을 실어서일까? 인생 연기라고요? 진짜. 빌런 연기 일품. 맞아. 꼰대 빌런 연기 이거 할 때도 막 사람들이 덜덜덜 무섭다, 찐인 것 같다, 실제 성격 이슈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던데. 빌런, 저는 근데 빌런은 아니죠. 어떤 집단에 가서 제가 빌런인 적은 거의 없는 느낌입니다. 없습니다. 전 빌런 짓을 하는 사람을 약간 왜 저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당한 걸 표현하는 거?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반대로 당한 거를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지. 그 데이터를 내가 표현하는. 그쵸? 배우분들이 다들 그렇죠. 본인이 이제 경험한 것들도 있지만, 뭐,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느꼈던 것들? 그런 거를 표현하시는 거니까. 빌런까지 가기 전에 손절할 듯. 정답입니다. 정답. 빌런이 저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저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쎄한데 싶으면은 약간 혼자서 거리를 둬요. 저는 이상하게 그게 꽤 맞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냥 첫인상을 그래서 전 조금 믿는 편이거든요.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느끼는 그런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 감정들, 느껴지는 공기와 모든 것들 다 해서 되게 첫눈에 친해지고 싶다 혹은 호감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뭔가 좀 안 친해지고 싶거나 쎄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혼자서 거리를 두거든요. 근데 보통은 안 친해져도 전혀 상관없고 안 친해지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꽤 있고 뭐 이래요. 제가 이렇게 봤던 사람들 보면 그래요. 뭔가 저 사람 별론데 하면 나중에 막 안 좋은 걸로 터진다거나 막 약간 이런 거 그런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그런 사람을 보는 약간 촉 같은 게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기에 그냥 재능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근데 뭐 제가 연기를 지금 업으로 막 엄청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업으로 하면 좀 다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연기를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첫인상이랑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 믿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죠. 확실히.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첫인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를 어떤 순간에 봤냐에 따라서 저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갈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들과 되게 편하게 있는 약간 화기애애한 자리에서 저를 처음 본 사람과 아까처럼 축가하는 자리처럼 엄청 그냥 되게 오피셜한 공적인 자리에서 저를 딱 처음 본 사람의 시선은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전 초반에 낯을 좀 가릴 때는 가려서 그러면 그냥 되게 그냥 시크하네 혹은 뭐 그냥 낯가리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언제 나를 목격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첫인상이 다를 수 있겠네요. 친해져야 돼요. 피디님의 아재 개그를 보면은 저는 잘 지냅시다. 친하게 모르겠고 잘 지냅시다. 침치였네. 사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꼰대였다거나 첫인상이 좋은데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좋게 봤는데 저 사람 아까 저런 모습이 있네? 뭐 이렇게 달리 보일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이거는 사바사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제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포커스를 잘 안 두는 편이라 그냥 그 포커스가 저한테 와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포커싱을 잘 하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인간 자체에 대한 기대가 제가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없으니까 딱히 저한테 실망을 끼치지도 않아요. 그냥 약간 뭐랄까 영향을 안 미친다고 표현해야 되나?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약간 이런 주의라서 막 나한테 잘해주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서로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너무 삭막하죠. 물론 좀 가까운 사이면 말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정을 잘 안 주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이거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 만나서 막 에너지 얻고 막 찾는 사람들. 근데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약간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일정 시간 지나면 기빨려서 집에 오고 싶고 혼자만의 충정 시간이 꼭 필요하고 사람을 굳이 심심하고 외롭다고 찾지 않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어서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되게 잘 지내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막 털털하게 잘 어울리지만 진심으로 이렇게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만 있는 것 뿐이지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느낌? 마음을 그렇게 크게 안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안 여는군요. 신중한 스타일. 그렇게 볼 수도 있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그게 막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의도대로 나는 마음을 안 열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선을 지킬 거야.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보면은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랑 친했던 것 같고 예전에도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친해지는 사람들은 빨리 친해지지만 이게 그렇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아무래도 좀 더 좁아지잖아요. 그 바운더리가.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신중한 건가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애에 있어서도 신중하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또. 저는 그냥 약간 호불호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연애에 있어서도 약간 꽂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꽂히면 그냥 좋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저는 연애를 했을 때 막 이 사람을 엄청 천천히 알아가고 막 엄청나게 막 조심조심 일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됐어, 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흐지부지 되거나 타이밍이 안 맞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갔던 것 같고 연애가 됐다, 그러니까 사귄다 라고 됐던 사람들은 조금 템포가 빨랐던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천천히는 아니었어. 근데 이것도 지금은 조금 바뀐 게 그런 연애들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은 신중하고 싶은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신중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렇게 돼요. 생각이 많아져. 앞서서 생각이 많아. 그래서 이건 나이의 영향인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연애도 거기에 포함이고 다른 것들도 좀 신중해지는 게 있다. 특히 연애에서 좀 그게 많이 신중한 쪽으로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그 전사죠. 그러니까 나의 전 데이터들로 인해서 데이터 때문에 생각이 많아.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어려웠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호감이 있는데 만약에 술을 좋아해, 너무 술을 잘 먹어 뭐 이러면 약간 또 머뭇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인 거죠, 메커니즘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데이터로 인해서 미래를 생각할 때 자꾸 신중해지는 뭐 그런 예시인데 하여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다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다 그런 것 같아. 나이가 드는 거면 다 약간 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남자가 술 좋아하고 짠 정도 해줄 수 있냐 하면요?
애초에 술 좋아하는 사람을 저는 좀 안 만나고 싶어요. 짠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한다 자체에서 이미 약간 생각이 많아지는 저요. 왜냐하면 제가 술을 안 먹어서 그래요. 제가 술을 잘 안 먹고 못 먹고 이러니까 너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면 그 뭐랄까 애초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저렇게 많이 먹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아예 다른 거죠. 그 사람 상대방은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들이 이유인데 나는 이제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안 하니까. 그거를 그냥 애초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전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해본 결과 굳이 싶은 거죠. 굳이 술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할까? 약간 이런 생각. 그런 느낌입니다. 술 좋아하는 남자 대 담배를 좋아하는 남자? 둘 다 싫은데? 둘 다 별로예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없을까요? 저는 그게 더 좋은데. 소개시켜달라는 사람? 아마 없지 않을까요? 애초에 저는 그러니까 친한 지인 이런 게 아니라 일하다가 만났는데 그냥 가수이고 해서 축가자로 부른 거니까 애초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할 것 같은데 야 레이나 어떻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술, 담배보다 프라모델 만드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건 괜찮은데요? 프라모델은 저 한때 약간 취미처럼 해봤는데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괜찮죠. 차라리 그런 게 훨씬 낫지. 술, 담배 하는 것보다. 이게 나이 먹을수록 좀 정신도 건강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몸과 정신이 다른 사람. 원래도 막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 나쁘고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저는 바른 스타일을 좋아하는데요. 그럼에도 뭔가 그런 거에 말씀드린 게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술, 담배 웬만하면은 근데 요즘은 술, 담배는 끄는 사람들 꽤 많고 요즘은 거의 연초는 많이 안 피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만 봐도 그 연초를 안 피고 그냥 뭐 그걸 뭐라 하지? 전자담배? 이렇게 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마저도 끊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던데 아닌가? 그래서 그렇고 술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술 안 먹는 사람도 꽤 많아요. 남자들도 술 안 먹는 사람 꽤 많던데. 그래서 저는 굳이 내가 고른다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헤비하게 취미 즐기는 사람? 어떤 취미인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뭔가 너무 이렇게 과한 거는 좀 좋지 않지 않을까? 뭐든? 술 좋아해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안 먹을 수 있다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뭐 어느 일정 기간은 안 마실 수 있겠지만 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 때문에 안 먹으면 언젠간 먹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러니까 애초에 안 좋아하거나 안 즐기는 사람이 좋은 건 거지 좋아하는데 나 때문에 참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은 술을 좋아하니까 어찌 보면 본인의 어떤 뭔가 기분 좋아지는 어떤 그런 뭔가 술을 먹고 싶은 욕구가 들 텐데 그거를 나 때문에 참는 거라는 거는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 내가 그거는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막 술을 좋아하는데 막 약속을 해가 너는 일주일에 몇 번만 먹어 뭐 몇 시까지 들어와 뭐 약간 이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통제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싶기 때문에 애초에 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인 거예요. 네. 아니면 내가 그거를 서로 막 조율하고, 물론 다른 거에서도 조율할 게 있겠지만 하여간 좋아하는 거를 막 억지로 내가 못하게 만들고,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잔소리하기 싫어요. 헬스에 미친 사람. 닭가슴살 먹고 틈만 나면 헬스장 가고, 막, 1일 1 운동, 2 운동 막 맨날 해야 되고. 운동을 하면 좋긴 한데, 뭐랄까. 그건 좀 슬플 것 같다. 관리를 하는 건 좋은데, 관리한다고 나랑 밥을 맛있는 걸 아예 안 먹는 사람? 그러면 좀 슬플 것 같아. 맨날 닭가슴살만 먹어. 예를 들면 닭가슴살 막 풀떼기 이런 거만 먹는다고. 막 예를 들어서 오늘 치킨을 먹자. 근데 치킨 살찐다고 안 먹어. 막 혼자 먹고 있어. 막 이러면은 좀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같이 맛있게 먹는 것도 어찌 보면 연애의 어떤 좀 뭔가 소소한 재미있는 포인트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막 식탐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 좋잖아. 근데 뭐 그게 약간 기간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시즌처럼 뭔가 지금은 뭘 해야 돼서 몸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다이어트를 해. 뭐 이런 경우는 괜찮죠. 근데 그냥 나는 1년 365일 그러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식성이 잘 맞는 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서 너무 식성이 반대면 좀 힘들지 않을까. 닭가슴살 요즘은 그쵸. 옛날처럼 맛없지 않고 좀 잘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물려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식단 관리한다고 닭가슴살 하도 먹어서 그런가 맛이 없어. 뭘 먹어도 금방 질려. 500일 기념여행 갔는데 닭가슴살 싸우고 와 500일 기념여행에 닭가슴살? 멋진데? 무슨 일을 하길래? 그건 좀 궁금해. 무슨 일을 하길래 500일 기념일 여행까지 닭가슴살을 먹어야 될까? 그 정도면 운동을 하는 사람 아닐까? 근데 그게 업이거나 자기가 진짜 무슨 관리가 필요해서 그런 시즌 중에 500일이다 이러면 저는 상관없어요. 500일이야. 근데 자기가 지금 그런 뭔가 몸 관리를 해야 해. 어쩔 수 없지. 해야지. 그런 건 상관없고 제가 말하는 건 그냥 1년 365일 맛있는 음식을 같이 못 먹을 정도의 관리를 너무 하는 상황. 내가 치킨을 먹을 때 같이 치킨을 못 먹고 곱창을 먹을 때 1년 365일 곱창을 안 먹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정도? 하이텐션인 사람이요? 하이텐션인 사람? 뭐 적당히 하이텐션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뭐든지 좀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과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하이텐션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24시간 365일 하이텐션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도 유튜브 찍을 때 어제도 그랬고 촬영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랑 뭐 이렇게 소통하거나 이럴 때는 평소보다 지금 제가 약간 텐션이 조금 높은 거거든요. 근데 보통 혼자 있거나 뭐 이럴 때는 사람이 원래 좀 차분해지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하이텐션도 이게 좀 왔다 갔다가 있지 않을까? 애인에게 잘 보이려고 몸 관리하는 건 어떠냐고? 그건 당연히 괜찮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정신과 몸이 다 건강한 사람이 좋죠. 말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 중에 선택. 말 많은 남자랑 말 적은 남자? 말 많은 게 낫겠는데요? 말 많은 게 전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묵한 사람 있죠. 예를 들면 너무 말이 없어. 그럼 내가 혼자 계속 떠들어야 되잖아.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아니 물론
그냥 리액션하고 말이 내가 많아서 들어주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 신랑은 제가 막 조절조절하는 거 옆에서 하고 다 들어줘서 그런 게 좋다 뭐 이런 분들도 본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너무 없으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나 혼자 떠들어. 있잖아 자기야 뭐 어쨌는데 저쨌는데 이러면 옆에서 그랬어? 그랬구나. 아유 뭐 했네. 이런 말이 너무 없어. 나 혼자 떠들어. 근데 이미 나는 라디오도 매일 하지 뭐 이런저런 스케줄들 뭐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도 하지 이미 일상에서 말을 많이 해.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말이 많은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차라리가 아니야. 말이 많은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정도인 거죠. 뭐든지 여러분 그 정도. 적당히 말 많으면 좋죠. 이렇게 같이 티키타카. 내가 하면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요? 근데 또 너무 막 모르겠다. 전 극단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좀 너무 과묵한 거보다는 모르겠다. 말은 별로 없는데 리액션이 좋으면요? 그거는 조금 더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말이 많이 들어주는 사람도 좋긴 하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친구 같은 사이랑 배울 점이 있는 사이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배울 점이 있는 걸 베이스로 하고 친구 같은 사람이면 좋겠는데요, 저는. 둘 다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이거를 연애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배울 점이 있거나 혹은 배울 점으로 표현을 안 해도 내가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든.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어떤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배울 점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나도 상대방한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친구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막 친구같이 편한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 것 같아. 사바사예요, 저는 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꽁냥꽁냥 모드로 만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좀 이렇게 편한 느낌으로 만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뭐 연애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 나만 그런가? 저는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의 스탠스가 되게 달라지던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바사라는 말이 저는 되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 뭐 누구는 왜 예를 들면 막 취향 뭐 확고하고 이래서 만나는 사람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들이 다 비슷한 스타일이고 뭐 만났을 때 본인의 스타일도 비슷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만났을 때는 내 모습도 좀 이랬고 저 사람 만났을 때는 내 모습이 또 약간 이랬고 약간 이게 좀 차이가 있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했을 때 좋은 거를 이렇게 합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연애뿐만 아니라 이게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나의 모습이 좀 다르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크게 전제를 하면 뭐 일할 때 모습, 친구를 대할 때 모습, 뭐 가족들을 대할 때 모습, 애인을 대할 때 모습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게 연애를 하는 것도 연애를 할 때 다 일정한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달랐던 것 같아.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누군가한테는 되게 나쁜 사람인데 누군가한테는 되게 좋은 사람일 수 있고 그런 건 것 같아요. 상대적인 것 같아. 취직을 하게 되면서 긍정적이고 웃고 얘기하니까 일할 때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쵸. 뭔가 되게 그 긍정성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긍정성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막 너무
막 해피한 거야. 막 모든 일을 잘 될 거야. 막 이런 느낌은 전 사실 저랑은 좀 다르거든요. 저는 좀 아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일을 대할 때 저의 그 태도가 기대를 안 하고 일단 좀 최악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부정적인 거랑 좀 다른 건데 냉소적이라고 표현하자. 부정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냉소적인 면이 있어서 일단 한번 생각해봐. 안 좋은 거를, 최악을.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뭐랄까? 막 모든 거 잘 될 거야 라기보다는 되게 단순하게 털어버리는 거 있죠. 뒤끝 없이. 뭐 그냥 잘 되겠지 뭐. 안 됐어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음번에 잘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편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긍정도 물론 필요하고. 베레모 쓰면 안 돼? 아니면 단발하면 안 돼? 이런 남자는요? 어때요? 일단 그 안 돼에 오이 맞춤법 틀린 것부터가 별론데요? 맞춤법 틀리는 것부터가 조금 그렇고요. 요구하는 게 되게 많네? 좀 피곤한데요? 저를 좀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스타일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를 대할 때 제가 기대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대가 이런 거에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 뭘 해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저. 애초에 그렇게 뭔가를 바꾸지 않은 그 사람 그 자체 모습이 제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막 굳이 이 사람을 자꾸 변형시키고 내 입맛에 맞게끔 바꾸려고 물론 그래 본 적이 있죠. 그래 본 적이 있지만 그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뭔가 추구하는 연애 방향이랑 좀 다른 느낌이야. 물론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게 마음에 들 수 없겠지만 너무 요구사항이 많은 건 서로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를 제일 저답게 만드는 사람? 요즘이 누구냐고? 대화할 때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냐고? 나를 제일 나답게 만드는 사람? 있는 그대로 그냥 편한 사람 말하는 거죠. 저는 근데 사적인 자리에서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어떤 뭐랄까 내가 아닌 모습을 척해서 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냥 대부분은 솔직하게 하는 편이어서 근데 좀 자리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뭐 너무 보는 눈이 많은 자리라던가 약간 불편한 뭐 어떤 부분이 있는 자리라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뭐 더 자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오버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격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1대1로 만났다고 생각했을 땐 저는 딱히 척하진 않고 그냥 그날의 그 스탠스 그대로 가는 편이어서 요즘 나를 편하게 만든 사람이 근데 제가 요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 한 번 있는데 일, 미팅, 촬영 달리기, 일, 미팅, 촬영 요즘 저의 일과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질 않아요. 사적인 약속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많이 안해서. 뭐 가족들, 엄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고 제외하면은 누가 있을까? 그냥 오래된 사람들? 오래된 친구들? 뭐 멤버들이라던가 오래된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면 좀 더 편하죠. 편하기는. 동명이나 낙타님이나 채정이 같은 분들은 꽤 친근하죠. 편하죠. 그 셋은. 왜냐면 꽤 봤잖아요. 그들도.
꽤 봤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는 뭐 당연히 불편하지 않죠. 낮에 자냐고요? 아, 오늘은 축가를 하고 왔습니다. 낮에는 깨서 있었죠. 미스백? 미스백이요? 미스백을 왔다고요?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미스백을 올 수가 없는데? 무슨 어떤 미스백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유, 오늘도 생각보다 라이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축가가 끝나고 먹방을 조금 하고 먹방이 끝나면은 이제 슬 끄려고 했는데 공연? 언택트 공연은 했었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일 시즌이라서 저희가 관객들이 있는 공연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언택트는 했었어요. 그 이렇게 콘서트 뒤에 전광판 띄워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그땐 그런 시절이었어. 그 시절 기억나요? 코로나? 그때 관객 없었어요. 그때 시절에 뭐 방송하고 이러면 다 카메라랑 스태프들밖에 없어. 아, 미스백 멤버들이랑 했던 공연? 아, 나는 미스백 옛날에 그 촬영할 때 왔다고 이렇게 들었네. 그 공연 오셨었구나. 애프터스쿨 활동이 재밌었나요? 캐러멜 활동이 재밌었나요? 그것도 약간 사바사인 것 같아요. 케바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앨범은 애프터스쿨이 더 재밌었을 수도 있고 어떤 앨범은 오케아가 더 재밌고 약간 이렇게 시기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유튜브는 이제 제가 지금 한 4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올라가고요. 유튜브 스태프들이랑 이번에 또 같이 다시 오랜만에 하는 거라 아마 좀 주기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초3 때 저를 알고 지금 취준생이에요? 와우. 아까 중학교 1학년도 있었는데 이제 취준생이에요? 좋은 나이네요. 꿈을 펼치세요, 친구. 그때는 뭐든 해도 됩니다.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일이 되면 뭐든지 어려워지니까요. 조금이라도 재밌는 걸 해야 일이 됐을 때 덜 힘들지 않을까요? 이쁜 비결이요? 그 너무 약간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이쁘다는 거 자체가. 진짜 말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주제든 막힘없이 술술. 말을 원래도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라디오 DJ를 오래 하니까 더 조금 그런 것 같긴 하네요. 라디오스타요? 라디오스타 나가서 제가 할 얘기가 있을까요? 사실 전 노빠꾸 탁지훈에서 섭외 왔을 때도 저를 왜 섭외하셨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약간 뭐 이렇게 파낼 게 있어야 되잖아. 뭔지 알죠? 거기 컨셉이 취조니까 저 뭐 그때 당시에 저 일하고 맨날 집에 처박혀 있고 한 번씩 뭐 게임이나 하고 달리기나 하고 약간 히키코모리처럼 집에 있는데 도대체 날 뭘 취조할 게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 나 되게 노잼 인간으로 살고 있는데 할 게 있나? 소재가 없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혼자 그랬습니다. 하지만 또 하면 할 게 있더라고요. 옛날 거까지 막 다 꺼집어 와가지고 막 토크 예능하면 잘할 것 같다고? 이게 웃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노빠꾸 탁재훈에서는 이게 사람이 좀 잃을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잼이 되더라고. 약간 하하 이렇게 돼. 어느 부자가 원하는 앨범 실컷 만들려고 돈을 주면 어떤 노래를 앨범에 넣고 싶냐고요? 제가 만든 노래들을 넣고 싶은데요? 세상에 아직 나오지 않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던데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게 확실히 방송이나 이런 촬영을 한다 생각하면 저는 그 원래 있는 텐션보다 살짝이 아니지 1.5에서 2배 정도 가까이 텐션을 올려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제가 나가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원래 텐션도 그렇게 낮진 않은데 밝은데 그렇다고 막 엄청 밝다고, 그러니까 막 인싸처럼 막 와 약간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말이 없을 때는 되게 없거든요. 근데 방송은 어쨌건 나는 쓰임을 하려고 간 거잖아. 나를 쓰려고 간 거니까 텐션을 올려요. 그래서 좀 더 약간 이렇게 밝게 나오지 않나. 아마 유튜브도 그럴 거예요. 유튜브도 그 스텝들 있고 촬영하고 남이 찍어주고 하는 카메라는 제가 조금 텐션이 평소보다 높은 거예요. 그게 한 1.5에서 2배 정도가 높인 거고, 혼자 말하는 영상 혹은 조만간 그 제가 일본 혼자 여행 갔다가 찍어왔다는 그 브이로그 같은 형식은 아마 훨씬 잔잔할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고요, 어쨌고요, 약간 이런 톤일 거야. 그래서 조금 갭차가 있습니다. 텐션을 억지로 조금 올려서 그래요, 촬영할 때. 어쩔 수 없어요. 부르기에 잘 맞다고 생각하는 장르와 부르고 싶은 장르, 좀 조곤조곤한 노래를 좋아하고, 잘 맞다고 생각하는 키는 너무 저음 말고 딱 중음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고음도 별로고. 심심한 노래인 건가? 낯가림이요? 전 선택적 낯가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낯을 가릴 때는 한없이 되게 가리고 낯을 안 가릴 때는 되게 빨리 친해지고. 그건 근데 제가 그래서 선택적이에요. 뮤지컬 해피엔딩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활동 계획 있으시냐고요? 제 뮤지컬을 봐주셨군요. 뮤지컬은 당분간은 없습니다. 이게 뮤지컬을 하려면 일단 오디션을 봐야 되거든요. 뭐 올해 초에는 저 오디션도 봤었는데 2차, 3차 뭐 이렇게 가다 떨어졌고, 지금은 뮤지컬까지 넣을 수가 없어요. 제 일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 뮤지컬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뮤지컬은 진짜 저의 그 품이 든다 그죠? 엄청 많이 들어요. 진짜로. 뮤지컬 하는 게 되게 대단한 거야. 체력을 엄청 써야 돼요.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왜냐면은 어떤 역할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뮤지컬 자체가 길잖아요. 막 2시간이 넘어가는데 그 긴 극을 다 하려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뭐 끼케야 뭐 한두 달 안에 연습이 끝나는데, 그러려면 진짜 대본도 달달달 외워야 되고 노래도 달달달달 해야 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선 엄청 디테일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센터 이렇게 딱딱딱딱 넘버가 다 있어요. 0, 0.5, 1, 2, 3 뭐 이렇게 다 무대를 보면 있는데, 거기서 뭐 3번에 뎁스 뭐 2.5에 서라 뭐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뭐 나중에 테크할 때, 리허설 할 때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한다고 생각하면은 하여간 뮤지컬 연습에 들어간다 하면은 애초에 오전에 일어나서 연습실에 저기 가가지고 거의 하루 반나절을 거기서 다 해야 돼요. 그걸 매일매일 해야 돼. 공연할 때까지 계속 해야 돼. 공연하면 공연 자체도 내가 공연을 캐스트가 몇 명이야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 일주일에 몇 번을 또 할 거고, 그거 되게 대장정이거든요. 그걸 하려면 굉장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게, 라디오랑 싱어게인이랑 경연하는 프로그램이랑 뮤지컬을 동시에 했어서 그게 힘들었다는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사실 그만큼 품이 많이 드는 건 하나만 해야 되는 거거든. 싱어게인에 나갔으면 경연을 하면은 그것만 하는 게 맞아 사실은. 근데 저는 당시에는 그걸 못했으니까 다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게 좀 해보니까 힘들고 별로더라고요. 맞아요. 막 링거 맞고 좀 했는데 이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걸 좀 넘어선 느낌이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뮤지컬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아.
뭐 하고 싶다고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뮤지컬은 다른 영역이라 오디션도 봐야 합격을 해야지 사실 가능한 거고 만약에 그냥 들어오는 콜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준비를 하는 기간이 또 있어야 되니까 스케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지금 못해. 왜냐면 유튜브 지금 이제 시작했지. 라디오 맨날 하지. 기획사도 뭐 아직은 아니지만 들어가면 들어가지. 이러면 앨범도 돼야 되고 유튜브 촬영도 해야 되고 라디오도 해야 되고 나는 못해. 뮤지컬 배우 대단하다는 걸 깨닫는다. 그분들 체력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분들이 진짜 체력이 좋아요. 그거를 무대에서 하는 것도 긴 호흡이 필요한 거니까 애초에 체력이 안 좋으면 할 수가 없어. 그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뮤지컬 진짜 어려워요. 좀 지겨울 때는 없나요? 라디오는 오래 했으니까 매너리즘 같은 거 이제는 약간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좀 변덕이라고 할까요? 성격에 변덕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길게 못하거든요. 좀 빨리 질려해요. 뭐든지.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약간 저의 단점인데 단점이지 장점은 아니지 단점인데 제가 그러다 보니 똑같은 시간 지키는 걸 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 지켜서 탁탁탁 하는 거. 매일 이 시간에 가는 거. 저는 그걸 가장 걱정했거든요. 내가 라디오 DJ를 하면 매번 지각하지 않고 이 시간에 딱딱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 지금 벌써 4년이잖아요. 꽉 채워서 이제 4년인 거거든요. 곧이 아니다. 이미 됐나? 내가 11월 며칠에 시작했을 거야 아마.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루틴 같아졌어. 그냥 루틴 같은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기가 걸리나 졸리든 뭐 어쨌든 그냥 시간이 되면 나가는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매너리즘이라기보다는 좀 익숙해진 느낌이고 그냥 하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피곤하고 졸리고 이럴 때 있죠. 하면서 피곤하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럴 때도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저희 직업은 왔다 갔다가 스케줄이 너무 크잖아요. 격차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백수란 말이죠. 이게 프리랜서들이 다 사실 그런 거잖아. 일이 있을 때는 일을 하지만 없을 때는 그냥 거의 백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많을 땐 많고 없을 땐 없고 되게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저희 직업이 다. 그런데 라디오는 어쨌건 월급처럼 항상 한 달에 나오는 돈이 딱딱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월급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희 직업에 그렇게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월급이 들어오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감사함이고 버팀목이고 그렇습니다. 게스트분들 8시 전에 미리 대기. 네, 보통 뭐 그냥 몇 분 정도 전에 오세요. 뭐 5분 전에 올 때도 있고 더 일찍 오실 때도 있고 2부 시작하기 전에 대충 그 정도에 맞춰서 오십니다. 맞아요. 시간대가 한 번 6시에서 7시로 돼가지고 그죠. 하여간 감사한 일입니다.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건.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사실 이거 킬 때도 조금 고민했거든요. 나 지금 좀 피곤한데 그냥 쉴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 스케줄처럼 화장을 했는데 잠깐이라도 켜야겠다 하면서 킨 거라서 지금 꽤 많이 제가 말을 한 것 같은데 그쵸? 맞을 거야 아마. 1시간이 넘었을 거야. 보컬 하실 때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그 음색을 제가 한 번 더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색은 타고나는 거냐고요?
목소리는 본인이 타고난 음색처럼 목소리가 있긴 하죠.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발성이나 말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톤을 높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낮출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본인한테 제일 잘 맞고 편한 소리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어우. 하여간 여러분, 저는 이제 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30분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꽤 오래 얘기를 한 것 같고, 오늘은 좀 일찍 켜서 일찍 끕니다. 지금도 완전 일찍은 아니지만 안녕. 저의 오늘 TMI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언젠가 헤매가 되어 있을 때 올게요. 다음 주에 노포 탁재훈이랑 유튜브 올라오는 거 봐주시고, 커버곡도 만약에 올라오면 봐주세요. 안녕. 쉴 거야.